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대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함께 합니다. 예.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자, 오늘 오후 시간만 지나면 또 5월 이제 화창한 날씨와 함께 주말을 맞이하시니까요. 자, 조금만 더 버티시고 참고 또 오늘 계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째려보시고 또 제가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얘기 드리는 거 참고하셔 가지고 오후장에 좀 사용하시고 또 주말 사이에 좀 복귀하셔 가지고 다음 주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들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텐션이 좀 떨어졌는데 9988 지금 몇 분이 알아서 쳐 주고 계십니다만 네, 9988 한번 다시 눌러서 텐션 좀 모아 간 다음에 시작할까요? 네. 자, 9988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예. 자, 내용 입력이 가능하신 분들은 9988 하나 둘씩 다 입력 좀 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눌러 주고 계신데 아이고. 예. 아니 근데 이 평소에 계시던 분들 다 어디 갔어요? 예. 다 어디 가 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됐나? 지금 제가 이 시간 진행한 다음에 최소 인원을 데리고 함께하게 생겼는데 좋습니다. 이 정예 요원들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네, 찐팬들, 네, 찐 가족들만 지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1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 괜찮죠? 예, 뭐 너무 작아서 못 듣겠다 이런 얘기는 어제부터는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상관없이 그럭저럭 잘 들리시죠? 네. 자, 좋습니다. 네. 자, 이 기세를 몰아가는 분위기. 네. 소리 괜찮으신가요? 지금 물어보고 계신데, 소리가 당연히 안 들리면, 안 들려요. 벌써 얘기를 하셨을 터인데, 별로 그렇지 않으신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앞선 순서도 보니까 이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메가 법안 때문에 뭐 미국도 장이 좀 어제도 좀 빠졌었고 오늘도 뭐 통과는 됐지만 사실 그 한 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된 다음에 또 이제 상원도 거쳐야 되고 사실 그 문제가 되게 많은 법안인데 트럼프의 이제 우격다짐으로다가 이제 찍어 눌러 가지고 그냥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됐을 때 뭐 미국 얘기지만 그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또 산업적인 변동성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뭐 다른 거는 뭐 우리가 미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리랑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이제 가장 앞서서도 그런 분석이 있었겠지만 요거가 이제 컸겠죠.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에 그 IRA 보조금 요거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심사였을 것 같은데 뭐 기대만큼 좋은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죠. 물론 뭐 딱 메가 법안 때문이야는 아닌데 뭐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원전주가 오늘 난리가 났고 반대로 이런 법안 통과로 인해서 태양광 쪽에 보조금이 매우 빠르게 축소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태양광주들은 어제도 이미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고점에서 많이 터졌었는데 오늘 추가로 어제만큼 더 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상대적인 좋은 애들이 또 어디로 붙을 건가 하다가 인제 뭐 제가 봐서 완벽하게 지금 원전 쪽으로 가서 붙은 거죠. 원전 쪽의 흐름이 매우 강하게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만 기쁜 소식 하나 전해 드릴까요? 저도 기쁜데 기쁨은 또 나눠야 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아주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2등을 했습니다. 주간 베스트 선정이 돼 가지고
주간 단위로 약 7%대 정도의 가이드 계좌 상승률을 만들면서 제가 지난주 어제도 뭐 자랑제 비슷하게 많이 했습니다만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전략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면서 실제 매매를 했던 제 계좌도 성과가 나름대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익 플러스에서는요, 뭐 아니나 달라요. 제가 원래 아침에 새벽녘에 미국 시장 끝난 거 참고하고 이래가지고 좀 시의적절한 것들을 많이 끄집어내는 편인데 미국에서 어제 뭐 흐름이야 거의 보합이었지만 양자컴 주식들이 워낙 세게 올랐어요. 뭐 아이온큐 36%, 리게팅 컴퓨팅 26%, 또 디웨이브 퀀텀 23%뭐 이렇게 올라가지고 양자컴 주식들이 어제 워낙 셌기 때문에 오늘 양자 이슈 말씀을 드렸었고 또 갑자기 주한미군 뭐 일부 철수 얘기 나오면서 물론 이게 지금 미국 국방부나 뭐 트럼프 입에서 바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쿠션을 때려서 미국의 국방부로부터 뭐 나온 얘긴데라고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면서 이제 새벽녘에 기사가 되면서 이게 좀 파장이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뭐 양자 컴퓨터는 5년 내에서 괜찮은 양자컴이 나온다부터 해서 아이온큐가 거기 대표가 나는 양자컴계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붐업을 시키는 그리고 실제 5월 달 미국의 섹터 ETF 수익률을 보면 의외로 양자가 되게 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자 가지고 별로 재미를 못 봤죠, 사실. 연초까지는 그러다가 CS 때 젠수랑이 얘기한 다음에 사실 부러진 다음에 조금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간헐적으로 가긴 가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패턴 추세를 만들어서 길게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발마적으로 오늘도 사실 비슷해요. 아침에는 되게 셌고 대체거래소에서 막 10%대 이상짜리들이 나왔는데 지금 막상 KLX 시작되고 나서 1시간 지나니까 약해요. 시가 대비해서 좀 물렸고 아니면 음봉 나고 있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그런 거죠. 뭐 로봇이 잘 가고 뭐 이럴 때도 항상 나오는 얘기가 야, 이게 뭐 글로벌 수준에 맞냐? 아니면 글로벌 업체에다가 뭐 비빌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늘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뭐 SK텔레콤이 얼마 전에 뭐 아이온큐랑 뭐 협업을 한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요 쬐꼬만 뭐 흔히 말하는 양자 관련주다 이런 애들이 사실 뭐 큰 실적이 있기래요. 뭐 세계적인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얻었다 이러기에는 아직까지 좀 일천하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오르는 척 하다가 이제 많은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인데 양자컴은 근데 결국은 뭐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어쨌든 치고 나가는 강력한 섹터가 되기가 좋기 때문에 미래로 보면은 지금 막 우리 별거 아니더라도 많이 올라간 로봇주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생각보다 똘똘한 양자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하나로 저는 이 아이시트K를 말씀드렸던 건데 뭐 생각만큼 오늘 쓰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2만 원 좀 넘었다가 좀 처지긴 했는데 앞으로 이 CB가 아마 오늘인가 이 금액이 들어오는지 여부가 결정될 텐데 CB 210억 받아가지고 그런 그 양자라든가 보안 관련된 뭐 법인 지분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원래 또 양자 암호 쪽의 기술력도 상당히 좋은 편으로 돼 있어서 이 WIPO라고 하는 그 특허 분야의 노벨상 최종 후보로 좀 올라갔다고 하고요. 7월 달에 스위스에서 수상 여부가 결정이 되면 훨씬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한미군 이슈인데 뭐 사실 28,500명에서 4,500명 뺀다고 뭐 바로 난리 날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심리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있을 것만 같았던 주한미군이 일부 나간다 이렇게 물론 이건 지금 확정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검토 중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쨌든 뭐 미국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나왔고 뭐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방위비 협상을 막 하려고 하는데 나오니까 선제적으로 역시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아니냐. 원래 세게 불러대고 한국한테 지금 방위비 엄청나게 올리려고 하는데 말 안 들으면 진짜 우린 뭐 일부 뺀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적으로 지금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당장 오늘 새벽에 이 기사 이후에 미국 국방부에서는 뭐 별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끝나서 뭐 당장 어떤 답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인제 아직 어떤 답도 없는데 우리끼리 뭐 시끄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어쨌든 뭐 그 덕분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요. 북한에서 미사일도 여러 발 날리고 하는 덕분에 예 방위 방산주들 뭐 그런 대로 시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어저께 예 이슈로 말씀드렸던 뭐 전력 부분이나 코인 부분이 사실 더 좋죠 오늘. 예 뭐 전력 쪽은 계속 AI 지금 방금 나온 기사도 보면은 아랍에미레이트에도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짓는다 그러고요. 뭐 "한국 등 아시아 지역도 검토하겠다." 이런 기사가 지금 한 10분 전에 나왔는데 그런 거 보면 AI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자꾸 인제 하면은 결국 따라오는 이슈는 뭐겠어요. 전력을 그거 어떻게 갖다 댈 건데 인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죠. 오늘 제가 이거 어저께 이슈로 말씀드렸던 거지만 지난 5월 6일 날도 특집 방송 나와 가지고 전력 인프라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아무도 생각 안 한 추천주를 제가 한전을 말씀드렸죠, 한전. 예. 한전이 좋을 것 같아요. 한전 오늘 3만 원 이제 넘어 가지고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폭은 그 자극적인 뭐 정태주나 뭐 이번에 전염병 주식만큼 뭐 세게 올라가지는 않아도 한전만큼 요새 예 안전빵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잘 가요. 예.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 뭐 전력의 또 한 가지 뭐 미국에서도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약간 찐따 취급을 하는 것 같아도 원전은 어림없잖아요. 어제 구글 CEO도 "AI 가지고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많이 모자랄 것 같지? 근데 해결 방안은 원전이야."라고 어제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또 오늘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원전 확대에 대한 이제 강제 조항을 부여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지금 미국의 원전 용량을 앞으로 4배 정도 늘린다. 2050 년까지. 그런 거 인제 추진하도록 인제 뭐 법이나 아니면 행정명령 같은 걸로 인제 그 백업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원전주가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뭐 원전은 어쨌든 우리가 뭐 지적 재산권에 있어서는 뭐 책을 잡혀서 자꾸 원전 수출하는데 태클 걸리고 웨스팅하우스랑 나눠 먹고 이런 식이지만 어쨌든 실제로 뭐 지어본 경험의 최근치로 보면은 뭐 우리나라 업체들을 따라올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섹터인데 그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아주 주도 섹터가 되게 좋은 예 그림 갖고 있죠. 물론 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그 당리당략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믹스상의 그 정권이 어디를 맡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믹스가 자꾸 바뀌는 게 좀 예 뭐 리스크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뭐 이번에 야당 쪽은 뭐 그전 문 정권처럼 뭐 '무조건 원전 밟아 버리겠어.'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나마 쪼끔 나아졌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예 원전의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원전을 짓겠다고 지금 손드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코인 이슈도 대단해요. 오늘 비트코인이 어저께 11만 불 넘었다 이거 가지고 나름대로 강했는데 오늘 새벽에 11만 9,900 불까지 갔었죠. 예 12만 불에 100불 정도 모자란 수준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흐름을 타니까 금방 또 금방금방 올라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비트코인 쪽도 굉장히 지금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또 STO라고 하는 토큰 증권 이런 쪽으로 뭐 정책 공약 쪽으로도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조류가 또 얼마 전에 미국 상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뭐 규제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법제화가 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된 바도 있어서 코인이라고 이제 통칭하는 뭐 비트코인이 어쨌든 뭐
제일 주인공 비슷하지만 또 스테이블 코인, 뭐 STO 이런 거에 대한 같은 그 코인 맥락에서의 흐름이 종합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슈만 하나 제대로 몰이가 되면 솔직히 오늘은 잠깐 전염병이 좀 약한 편이긴 한데 일부는 강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2020년도 그 2-3월 정도에 있었던 흐름이 재현될까 하는 이제 이건 사실 뭐 기대라기보다는 이제 우려죠. 그때 우리가 뭔가를 되게 쓴맛을 봤기 때문에 주가도 엄청 개박살나면서 약국 앞에 맨날 줄 서 가지고 마스크 사려고 기다렸던 그 4년 전, 5년 전에 가까운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트라우마죠. 예. 그걸 인제 역이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뭐 환자가 막 늘었어요 이것도 아닌데 저기 홍콩, 대만, 뭐 인도나 말레이시아 쪽에 니파 바이러스 포함해 가지고 이상한 괴질 뭐 괴 바이러스가 2-3주 전보다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많고 홍콩에는 한 30-40명 또 죽었다고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점점 뭐가 북상해 가지고 결국 우리나라도 환자가 많아질 것 같은데 인제 이런 두려움이 엄습을 해오고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주가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싸가지가 진짜 없는 게 일어나지도 않은 현실에 대해서 그냥 선반영돼 가지고 지금 뭐 불과 2-3일 사이에 50% 이상 또 올라간 진단 키트류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사실 요 며칠 사이에 사실 매출의 변화나 뭐 코로나 관련된 백신이든 아니면 진단 키트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 증권 시장에서 반응 나오는 정도만큼 놀래 가지고 진단 키트 많이 돌려보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가만 어이없게 좀 올라가는 이게 단타 수익률 대회 현장이라는 거죠. 실제 일어난 현실은 없는데 그냥 무한 상상력으로 주가를 2-3일 만에 끌어올리는데 이건 뭐 누가 막지도 않아요. "이거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능력껏 해 봐라." 이런 시장이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자 네. 그러게요. 네. 음 제가 오늘 보니까 시장은 뭐 이렇게 삼두마차라고 하면은 이런 거 중심이에요. 오늘 뭐 원전하고 코인하고 방산 뭐 이렇게 삼두마차. 물론 이 사이에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제가 정해 봤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현실은 조금 있다가 결정적인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외견상으로 보면 이쪽이 오늘 주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겠는데 지금 제 목소리 굉장히 좀 웃긴 표현인데 잘 들리는 거 둘째치고요.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느낌상으로 '이해가 된다.' 아니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좀 들리십니까 좀?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 가지고 '졸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어떠세요? 몇 분만 좀 대표적으로 올려봐 주세요. 심심하니까. 자, 좀 소리 얘기가 꽂힌다 아니면은 날린다 이런 쪽으로 좀 구분해 가지고 1 번이요? 제가 1-2번 뭐 이렇게 정해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하여튼 뭐 맨날 좋다고만 하지 말고요. 저도 지금 심각해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얘기를 드리면서 제 바람은 정말 뭐냐면은 완전 정말 꽂히는 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예. '야 이 인간이 얘기하는 게 꽂힌다.' 그런 얘기 좀 들어보는 게 소원인데 그냥 듣기 좋아요. 동굴 목소리예요. 부드럽고 감미로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주 짜증난단 말이에요 제가. 음.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각했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얘기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두 자릿수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면 뭐 왜 안 되겠어요. 방산주도 좋은 그림 나올 때 보면 현대, 롯데미나 LIG도 뭐 10%대 올라가기도 하는데 오늘 같은 정도의 분위기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10% 올라가도 누가 뭐라고 태클 걸 사람 없어요, 사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단타 수익률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어제는 전염병 뭐 코로나 이게 접수했지만 오늘은 제가 보기엔 완전히 원전이거든요. 원전이 다 접수를 해 가지고 뭐 여기에서 지금 작은 종목들은 뭐 이미 대히트를 치는 종목들이 나왔는데 이제 가장 주인공스러운 두산은 실제 뭐 엄청나진 않았지만 사실 최근에 오른 거의 비율만 보면은 상당히 진짜 잘 가고 있는 거죠. 뭐 아쉬울 것 없이 지금 뭐 12년 만에 최고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뭐 계속 매일매일 뭔가 경신하고 있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원전 얘기는 트럼프의 행정서명 서명에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가 오늘 이제 기폭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약간 사이드인데 뭐 최근에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도 뭐 20 몇 년 만에 원전을 재검토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원전 4기를 짓겠다고 자금지원법을 그 스웨덴 의회가 가결을 했다고 하니까 야, 이게 이제 뭐 그냥 조용히 그냥 뭐 신재생 중심이 사실 유럽은 신재생 같은 거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효율도 안 나오고 예. 뭐 러시아 가스는 또 계속 위험 요인이 되니까 뭐 신재생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체코부터 해가지고 지금 원전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또 하여튼 지네들 안에서 뭘 해야 된다며 우리나라 원전 자꾸 태클을 걸고 있는데 그렇게 해보라죠. 사실 나중에 가보면 제 생각에는 뭐 우리나라 원전 없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이지만 진짜 뭐 원전이든 방산이든 조선이든 진짜 우리 빨리빨리라는 정신이 딱 좋은데 각 나라가 필요하는 어떤 타이밍이나 이거에 맞춰 가지고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솔직히 우리밖에 더 있냐? 어, 뭐 중국 애들 그 인해 전술로 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걔네는 어쨌든 성향이 다르니까 못한다고 보면 진짜 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이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진짜 우리나라가 몇몇 개 그 중무장대 산업의 그 명맥이 이어지면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대운을 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원전이 뭐 이러다가 또 말겠지 뭐 이게 아니라 이번에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적인 기술력과 뭐 레퍼런스라든가 경험치를 갖고 있는 이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이게 도태되고 막 사양산업화 됐다가 이거 없으면 큰일 나겠는데라고 해서 생긴 그런 분야들로서 진짜로 제대로 대접받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이게 진영 논리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머스크가 어저께 무슨 소리 했냐면은 내년도 되면은 미국이 전기가 모자랄 것 같아.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서 미국은 발전량이 맨날 요 수준이고 중국은 로켓처럼 치솟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게 지금 중국 지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 어디쯤 있겠죠. 우리나라는 여기 있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되게 크게 그렸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보단 좀 아래쪽으로 있겠는데 이동은 안 되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뭐 원전이란 데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보면 동해안 쪽에 거의 뭐 몰려 있습니다만 중국도 이렇게 보면 바닥 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짓는 것만 해도 한 2, 30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미국보다 원전 그 가동률이 더 많아진다라는 게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스크의 이런 발언이 뭐 과장된 게 아니에요. 진짜 중국은 지금 미친 듯이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바로 저 건너편에 바닷가 쪽에다가 한 2, 30기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번에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뭐 큰 거 한 2개 짓고 원래 SMR 2기 지으려다가 그거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SMR 하나로 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어 갖고서 진짜 우리가 나중에 AI 3대 강국 되겠다고 하면서 에너지를 어떻게 다 갖다가 넣을 거냐. 지금 용인이라든가 저 이천 쪽에 반도체 산단 지어도 그쪽에도 전기가 엄청 들어갈 텐데 뭐 SMR 막상 설치할 수 있겠느냐. 또 근처에다가 SMR 설치한다 그러면 주민들도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뭐 큰 원전을 짓는 것도 지금 합의가 잘 안 되고 있고 나중에 진짜 뭐 기가 막힌 어떤 다른 에너지 뭐 이를테면 수소라든가 뭐 인공태양 같은 그 핵융합이라든가 어떤 에너지가 또 대안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지금 기준으로는 뭐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의 어떤 그 리스크는 지금 뭐 전 세계가 거의 까마득하게 뭐 잊고 있죠. 지금 뭐 몇 년이 지났는데 요새도 뭐 방류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나 중국은 민감하게 가끔 반응을 하지만 사실 지금 전 세계 조류만 보면 뭐 완전 원전으로다가 거의 에너지를 채우겠다라는 계획을 보이는 나라들이 꽤 많아요. 지금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도 지금 원전 짓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 짓겠다는 애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과 이런 경험치가 진짜로 쓰일 때가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는 시기를 타이밍상으로 맞고 있다라는 건 아마 틀림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원전주들이 뭐 오늘 올라가니까 야 이젠 오늘 올라가면 끝이다 이게 아니고요. 뭐 며칠 있으면 또 신고가 이런 식으로 경신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건 뭐 제가 만든 판은 아닌데 자 지금 우리 기술 포함해서 뭐 태웅, S&T 에너지, 피코그램, 우진 뭐 이런 지금 소형주들 위주로 해서 뭐 상승률들이 아까 초반 거라 이게 지금 상승률이 덜 나온 건데 지금 보면 사실 한신기계나 뭐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나게 올랐고 많이 올랐거든요. 무지무지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뭐 신재생을 훨씬 뛰어넘어서 원전으로 가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아쉬운 건 현재 어쨌든 우세를 보이고 있는 야당 쪽에서 그렇게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진짜 뭐 태생적이든 뭐든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게 좀 아쉬울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원전 사고 나면 끝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실 수는 있는데 뭐 진짜 그런 말 하는 분한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교통사고 나니까 자동차 다 없애야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안전하게 뭐 하면서 어떻게든 써야지. 지금 AI를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답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한미군 철수 이슈와 함께 오늘 이제 방산 이슈가 돋보이고 있는데 어제 뭐 코미디 같은 얘기 있었죠. 김정은 저 북한에서 뭐 5,000톤급 뭐 이지스함을 물에다 띄우는데 잘못 띄워가지고 그냥 뭐 땅에 박아가지고 뭐 구멍이 났대나 뭐 쓰러졌대나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화풀이로다가 오늘 순항 미사일을 몇 기 날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새벽 사이에 북한은 또 미사일을 몇 방 날리기까지 했는데 주한미군 한 15%쯤 감축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방산에 대한 또 새로운 또 환기 이게 뭐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28,500명에서 4,500명 줄면 큰일 나는 거냐 뭐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수십 년 유지했던 이런 이제 스테이블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람 뺀다고 하니까 이제 적지 않게 당황하는 거죠. 결국 우리 자체 방산에 대한 수요와 이런 것들이 더 커지지 않겠냐. 지금 뭐 사실 우리 만드는 족족 수출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 방산을 신경 써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뭐 신용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방위비 많이 얻어내려고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이런 말을 일부러 뭐 흘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아직은 뭐
가타부타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방산주가 야 이때다 이러고서 뭐 상한가 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도 방위비 관련된 또 새로운 협상을 할 거잖아요. 여기에서 또 뭐 미국 쪽에선 분명히 카드를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럼 또 우리는 좀 생각보다 많이 올려줘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비트코인, 코인에 대한 부분인데 어제 11만 불 넘더니 오늘 새벽에는 11만 9,900불까지 갔다. 그리고 각 당 지금 뭐 MZ 세대 표심 잡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코인의 법제화 내지는 뭐 스테이블 코인 또 토큰 증권의 법제화 얘기 지금 각 당이 뭐 경쟁적으로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미국 쪽의 조류도 그렇고 코인을 인정하는 분위기 그리고 또 시장이 또 미국도 최근에 이제 그 신용등급 이슈로 해서 또 막 꿀렁댔잖아요. 잠깐. 꿀렁대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안전자산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코인 지금 또 하나 이제 물 만난 섹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인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그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표적인 종목 있죠. 뭔지 기억하실 텐데. 코인이면 얘다. 이름이 그냥 비트라고 해서 비트맥스. 그냥 이름에다 비트를 붙였잖아요. 얘가 165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제가 봐선 900억짜리가 한 300억치 갖고 있으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위메이드가 개수는 더 많아도 그건 8천억짜리가 한 400억치 갖고 있는 거니까 얘가 훨씬 비율은 많이 갖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면 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뭐 대선 이후에 어느 당이 잡아도 법제화 이슈가 또 부가적으로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꽤 길게 좀 작용을 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계속 이제 신규 종목들 얘기 드렸는데 어제 제가 달바 글로벌 12만 원 정도면 팔아야 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12만 원 살짝 넘었다가 뭐 10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지금 11만 원 뭐 초중반 이렇게 움직이는데 12만 원을 잘 넘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사이자 조금 더 우위를 보이고 있는 VT 시가총액을 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신규 상장된 인투셀이라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보면서 뭐 오늘 느낀 건 오늘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한 결과 예상 가격대는 3만 원에서 4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아침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경쟁사 또 최근에 2월 달에 상장된 오름 테라퓨틱이라든가 뭐 ADC 비슷하게 하는 회사들 감안해서 보면 얘가 원래 이제 그 이력은 좋단 말이에요. 뭐 리가캠 공동 창업자가 만든 회사다 이런 또 후광도 있고 이번에 경쟁률도 엄청 셌고 또 의무 확약 비율도 높아요. 그리고 공모가도 착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시가총액이 작단 말이에요. 공모가대로면 2,500억밖에 안 되는 건데 사실 뭐 실적이 없는데 2,500억도 비싸게 보이지만 리가캠 같은 게 지금 4조잖아요 시가총액이. 근데 리가캠을 공동 창업한 사람이 만든 회사다. 이런 이제 후광이 또 있는 거고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름 테라퓨틱이 상장되고 한때는 8,500억까지 갔었어요 시가총액이. 지금은 4천억이 조금 안 되지만 걔보단 높을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예상은 한 5천억 수준에서 한 7천억 정도 내외 이렇게 봤는데 아까 뭐 3만 한 뭐 6, 7천 원 요 정도 하다가 지금 3만 얼마지? 3만 한 2, 3천 원대 그 정도에서 계속 놀더라고요. 어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장외에서 가격도 한 3만 원 정도 내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3만 원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오늘 뭐 이따가 솟아주면 4만 원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오전 내내 계속 3만 원에서 3만 한 3, 4천 원 요 수준에서 노는 거 보면은
그냥 당장은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후에 근데 얘가 오늘 치고 못 가는 건 다른 또 엄청난 애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예 이게 얘가 오늘 원래 인제 레인지상으로는 얘만큼 올라갈 수 있는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 쪽으로 몰아서 갈 수도 있으나 그거 말고도 오늘 올라갈 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방산도 있고 뭐 원전도 있고 예 땡길 것들이 많으니까 예 얘가 생각보다 뭐 조명을 많이 못 받고 있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예상 가격대 수준의 약간 그 박스권으로 보면은 거의 하단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예 오늘 얘기 드리면서 주제를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어저께 전염병 얼마 전까지는 또 뭐 정태주 예 정치 테마주 이렇게 뭐 흐름으로 막 이렇게 딱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것들 위주로 '와 저런 게 있었지.' 막 이러면서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제 부산하게 예 뭐 왔다 갔다 하긴 해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의미 있게 뭘 땡기거나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진짜 어제도 제가 언성이오로라고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잘 가는 애들은 따로 있다죠. 따로 있다. 예. 따로 있다. 뭐가 있다? 예. 지금 제가 여기 사일런스라고 예 그냥 제목을 소제목으로 붙여 봤는데 자 현대건설 뭐 아까도 보니까 현대건설 얘기 많이 하시던데 현대건설 뭐 그냥 신고가잖아요. 삼성증권 네 매일매일 신고가. 거기다 지금 예 안 믿기시겠지만 엊그저께 우리 K리포트로 소개해 드렸던 감성코퍼 예 지금 아까 보니까 한 12~13% 올라 가지고 예 또 신고가 이렇게 흐름. 그러니까 건설주 뭐 은행은 아니고요. 요새 인제 증권주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 옷 쪽이라고 할게요. 옷, 의류. 오늘 뭐 한세 MK도 상 들어가기도 하던데 뭐 옷 쪽 뭐 최근에 영업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법 센 편인데 '야 이거 그냥 뭐 여기가 과연 뭐였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섹터들이 생각보다 신고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제 맨날 뉴스에서 뭐 예 얘기하기로는 뭐 태양광이다. 예 또 뭐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 예 이런 얘기들 이제 주로 많이 하니까 그런 것 쪽만 이제 난리를 치면서 보고 있지만 막상 인제 예 이렇게 소외됐다. 우리가 뭐 "증권주 언제 올라가? 뭐 요새 증권주 거의 무료 수수료 아니야?" 예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안 봤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증권주가 뭘 갈 일이 있을까?' 또 요새 뭐 "거래 대금이 예전보다 좀 줄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도대체 왜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증권주 진짜 요새 무섭게 매섭게 많이 올라갔고 오늘 이게 현대건설만 오른 것 같지만 DLENC도 오늘 신고가예요. 그리고 대우건설도 신고가. 건설주들도 지금 뭐 PF 때문에 물려 있는 애들도 있지만 약간 이름값 있는 대형 건설주들은 지금 맨날 신고가란 말이죠. 예. 현대건설이 물론 제일 치고 나가는 맛이 좀 센데 이렇게 하여튼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수가 왜 2,700을 안 가고 2,800을 안 가냐라고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의 뭐 의견이 그렇게 나올진 모르지만 진짜로 잘 가는 애들 상당히 많은 시장이다 지금. 네. 잘 가는 종목이 많아요. 네. 음. 자 뭐 이런 얘기들 드리면서요. 예. 그리고 오늘 쪼끔 이제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건 예 태양광.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뭐 "IRA 혜택을 빠르게 좀 폐지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태양광주가 특히 안 좋았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예 이론이 있는데 원래 인제 뭐 이 $7,500급 주는 전기차 구매세액 공제 같은 게 "빨리 종료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오늘 그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보면은 뭐 셀하고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가 됐고
종료 시점만 1년 정도 줄었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은데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냥 뭐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면밀하게 이런 걸 확인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나마 선전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의외로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뭔가 IRA 뭐 보조금 축소니까 그냥 뭐든 다 안 좋아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후나 뭐 주말장까지 보면은 오늘 밤에 이제 대선 두 번째 토론이 있습니다. 그 어저께 그 3 등하는 후보가 단일화 절대 안 한다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면 1등 후보주 인물주가 또 엄청 세졌죠. 어제 오늘. 그리고 대신 또 2등 하는 사람 종목들이 또 빠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며칠 전에 이제 경제 분야 했고 이번엔 사회 분야라고 해서요. 여기 보면 뭐 사회 갈등 극복 방안이 있고 초고령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거냐, 또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공통적으로 얘기 나올 것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 얘기 많이 하지 않을까? 이거는 뭐 누가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오늘 밤에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주말에 또 회자가 되고 나서 월요일 날 좀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SOS랩 같은 거 조금 강하던데 머스크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6월 달부터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가 한 1,000대 정도 규모로 해서 뭐 시범 운행을 할 것이다라고 했고 GPU 100만 개가 들어가는 뭐 AI 데이터 센터도 구축한다 이랬는데 어찌 됐든 예.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6월 달에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통해 가지고 좀 회자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라서 로보택시 이슈도 쪼끔은 뭐 근데 이게 인제 막 파격적이진 않죠. 예. 이게 좀 로보택시도 어떻게 보면 하도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사실 수년 동안 뭐 얘기가 됐는데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완벽한 자율주행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도전하는 거지 뭐 글쎄 '인간보다 이 자율주행이 더 뛰어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물론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뭐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가 또 나오고 그런 건데 자율주행이라고 실수가 없는 건 아니죠. 뭐 테슬라 차량도 가끔 오작동을 일으켜서 뭐 사고가 나고 사망자가 나오는 사건이 어쩌다 나오는 걸 보면 저는 하여튼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래요. 완벽한 자율주행이라는 게 있을까 과연? 예. 그냥 거기에 근접해 나가는 흐름들을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그때마다 뭐 태클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지금 뭐 페달이 없고 운전대가 없는 그런 차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면 그런 뭐 장치가 필요 없는 차들이 나오겠죠. 어쨌든 지금은 뭐 중간 단계라고 보고요. 로보택시와 관련된 이슈가 어쨌든 6월 달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자율주행 섹터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긴 합니다. 근데 파괴력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에요. 예. 자 그리고 지금 관세가 일시 좀 유예가 돼 있는 상황에서 관세가 또 얼마 있으면 결국은 또 때려질 거니까 미리 좀 사 보자 이래 가지고 미국에서 구리사재기가 지금 유행이라고 하네요. 재고바닥 상하이 프리미엄 급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오늘 10시 50분 기사로 나오던데 어찌 됐든 뭐 구리 얘기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구리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리고 계속 코인의 이제 연장선상인데 일정 매매로 감안을 해 보면 자 오늘 KCT도 아까 장중에 되게 세게 부각이 됐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게 26일 날 한은 총재랑 26일이면 오늘이 23일이니까 월요일이네요, 바로. 월요일 날 바로 한은하고 6대 은행장하고 국제금융협회 뭐 관계자랑 해서 미팅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랑 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이슈들을
많이들 의견들을 뭐 다룰 거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반응 나오는 건 뭐 KCT랑 한국 정보 인증 뭐 그 정도, 거기다 다날 정도. 거기에 조금 더 간다 그러면 이제 아톤이 조금 반응이 있을까 말까 뭐 그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유사 개념은 아닌데 또 정책적으로 지금 공약 나오는 것 중에 각 당 후보들이 공이 내세우는 게, 이게 또 이제 대출 좀 쉽게 해주려고 인터넷 전문은행 뭐 4뱅크 이런 거 설치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리드코프 같은 것도 세게 올라가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지금 오전에는 굉장히 약세였던 김문수 후보의 인물주가 지금 갑자기 막 부상을 하는데, 뭐 어떤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평화 시리즈들이 또 갑자기 난리를 치네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 며칠 안 남아서 끝물인데, 이게 뭐 완연하게 차이가 막 20% 이상 차이 나는 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런 시기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자꾸 격차가 조금씩 준다 뭐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게 인물주나 정책주 이슈가 생각보다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도, 물론 이제 많이 올랐던 여러 종목들 많이 지금 내려왔죠. 고점에서 많이 부러졌는데도 이게 오히려 정책은 실종이 됐고 인물주 중심으로는 또 뭐 지지율의 어떤 향방을 가지고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평화산업, 평화홀딩스가 뭐 대역전의 어떤 뭐 빌미가 보인다 이런 정도 아닌 이상 저렇게 10%좀 올라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른단 말이에요. 아직 뭐 한 열흘 남았고 이렇게 줄이다 보면 대역전도 돼 막 이렇게 지금 누군가는 주장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들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너무 과도한 뭐 홍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당하는 일이라 처음 제가 경험을 이따가 오후에 하게 될 거라 안내를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그 한국경제에서 그 수익 왕이라고 하는 어떤 방송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이게 약간 홈쇼핑 개념으로 해서 어, 쇼핑 쇼호스트를 모시고 전문가가 이제 나와서 약간 주고받는 얘기도 하고, 뭐 또 해당되는 어떤 뭐 서비스나 이런 거 안내하는 그런 코너가 이제 이번 주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까 제가 2등 했다 그랬잖아요. 주간 베스트.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대상의 첫 번째 순서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사 최근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누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여기 물음표를 표시한 그림이 있는데, 이거 사실 원래 그 물음표 전에 표시를 보면은 이게 우연히도 겹치는데, 사실 저 물음표 있는 자리에 원래 제 얼굴이 원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제 얼굴이 없어지고 물음표가 거기 생겼습니다만, 알고 보면 저 자리가 제 자리예요. 그래서 와우쇼는 이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한 달마다 한 번씩 하는 쇼고요.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때 쇼호스트가 나오고 같이 하는데, 이제 주간 베스트 중에 한 명을 주간 단위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일종의 쇼입니다. 이따 6시 반에 라이브로 할 건데, 제가 첫 번째 순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간 베스트 2등인데 1등 하시는 분은 며칠 전에 와우쇼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맡게 됐고요. 이따가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 와우쇼라고 수익 왕이라고 하는 이 코너를 한번 찾아서 와서 한번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경제 맞습니다. 여기요? 글쎄, 아무리 제 옆에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 제 얼굴이 있던 위치에 물음표가 찍힌 건 맞는데 어딘가 계시겠죠. 뭐 지금 여기 뭐 50명이 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나중에 혼날지 모르지만 예. 잘생긴 순서대로 나왔는지도 모르죠. 네. 그렇게 좀 넘어가시죠. 네. 자, 지금 아까 1시간 전에 시작할 때보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1%좀 더 올랐네요. 그죠? 예. 그거 말고도 뭐 우진엔텍도 세고 태웅도 세고 올라가는 애들 천지다. 예. 엄청나게 올라가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예. 예, 이따가 한번 뭐 와주시면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런 홍보 잘 안 드리는데 예, 경사라서 제가 뭐 주간 베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또 주간 단위로 열리는 프로그램에 이게 뭐 맨날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쩌다 나오니까 한번 봐주십사 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22분인데 오늘 이렇게 금요일이면 배고프니까 빨리 끝내도 되나요? 아니면 30분까지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늘상 그랬는데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이 내용이 떨어지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회를 드려요. 그래서 한 6, 7분 남았는데 종목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 말고 뭔가 좀 듣고 싶으신 얘기가 제 수준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 질문을 아주 잽싸게 올려주시면 남은 한 6, 7분 사이에 재빠르게 소화를 하고서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까 뭐 미리 뭐 궁금해서 올려주신 분도 있긴 있었지만 한번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길 바래요. 예. 왜냐면 제가 준비한 게 늘 보면 1시간치 넉넉하게 준비하는데도 예, 말하다 보면 금방 끝나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어떻게? 예. 가만 있어봐. 잠깐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이 잘 되는 주식들 보면은 항상 보면 잘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긴다? 완전 그로기 상태로 몰아가 버린다. 예. 완전히 안 되는 종목처럼 그러니까 잘 돼서 정배열돼 가지고 와 막 잘 돼서 올라갈 것 같아. 누가 봐도 될 것 같아 이럴 때 확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어제 이거 비트맥스가 좀 그런 상황처럼 맨 처음에 2,700원을 갔다가 2,300원까지 밀어가지고 괴멸적으로 하락을 시켜버리고 나서 어제 대충 보합 내외에서 끝났는데 오늘 난데없이 물론 이제 코인 이슈가 또 재등장을 했지만 나름대로 또 단단하게 양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후달리면서 막 뭐 내려 찍을 때 어이구 이거 깨지나 보다 이러고서 파신 분들만 약간 바보 만드는 그런 현상들. 이게 증권 시장에서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 가게 생긴 정배열에서 어느 날 갑자기 후려쳐 가지고 뭐 갑자기 뭐 회사가 가던 상황에서 이게 뭔가 미끄러져 가지고 안 가기로 됐어요. 뭐 파토 났어요. 이런 분위기 비슷하게 만들고 나서 그다음 날부터 유유자적 가던 길 가는 그런 종목들이 또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잘 모르면 그냥 앞서서 그렇게 막 흔들리고 그럴 때 내가 휩쓸리기 딱 좋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투자가 들어가거나 뭐 갖고 있게 되는 종목에 대해서 진짜 뭐 악재가 탁 나와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면은 그냥 이상한데라고 해서 뭐 진짜 물론 뭐 우리가 알지 못한 악재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100개 정도 기업을 하다 보면 1개 정도 될까 말까고 오히려 일부러 누른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흔든다든지 그러고 나서 인제 마지막으로 털리는 분들 거 잡아 가지고서 다시 끌어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비일비재하니까요.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하는 타이밍에서 갑자기 눌림으로다가 이렇게 지그시 밟아버리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애들 진짜 예,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저렇게 일부러 누르는데 이렇게 생각 드는 상황인 걸 어떻게 보면 역이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 간혹 보면 날아간 종목 날아가기 전에 무슨 현상이 있었나 보면 한번 되게 찐따처럼 만들어 버리고 나서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 드리니까 한 2, 3분 지났네.
XR 관련주는 일단 일정으로 보면 올해 말까지 그 무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삼성전자도 헤드셋을 내놓을 거고, 뭐 메타가 선두권인데 메타의 레이벤 같은 그런 아주 가벼운 안경과 유사한 스마트 글래스가 아직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그냥 몇 달 전에 시제품 정도로만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XR도 AI의 한 차원에서 이게 옛날에 메타버스라고만 생각지 마시고요. 이게 구글이나 메타나 애플이나 삼성이 왜 미쳤다고 XR 기기를 자꾸 내놓고 예, 헤드셋을 내놓는지를 좀 뭐 물론 이해는 안 되죠. 근데 왜 저러지? 그냥 그런 현실을 그냥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저것들이 뻘짓한다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오히려 메타의 레이벤 형태의 그 스마트 글래스가 등장을 한다고 하는 아마 한 1년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비트맥스 이거 말씀드리지만 이게 원래 맥스트잖아요. 이번에 사업을 비트를 하면서. 근데 이 종목을 지금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그 4, 5년 전에 그 메타버스 할 때 얘도 진짜 난리를 쳤던 애잖아요. 4만 원까지 갔었는데 4만 원짜리가 1,010원까지 빠졌어요. 그랬다가 지금 2,600원인데 이거 지금 뭐 어디까지 보느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기업만 망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XR 시대, 스마트 글래스 시대라는 걸 감안해 보면 사실 꽤 개화가 될 때까지 장기 보유하는 게 맞죠. 그리고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비트를 붙여가지고 나는 비트코인 회사야 이걸 또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돈 생길 때마다 얼마 전에 20 몇 개 사가지고 165개가 됐는데 뭐 비트코인이 절반 가격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뭐 난리가 치지 않는 이상 꾸준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뭐 연말까지 20만 불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쨌든 최근에 흐름을 탔잖아요. 11만 불 영 못 넘었다가 11만 불 쑥 넘어가고 흐름을 탔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적어도 비트코인 시세가 멈출 때까지, 아니면 연말에 삼성전자 쪽으로 헤드셋이나 스마트 글래스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뭐 이 종목만 한해서는 저는 갖고 가도 된다고 봅니다. 다른 메타버스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대장이 하나 가면 나머지 애들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레인보우가 그 난리를 치고 가니까 지금 로봇주 중에 막 돈을 엄청나게 2, 3년 사이에 벌어서 그때 2년 전부터 시작된 주가가 너무 합리적이야 이렇게 얘기 듣는 기업은 없잖아요. 예. 그냥 레인보우가 날아가서 우리도 따라갔어요.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뭐 물론 비트맥스가 뭐 주인공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 한 섹터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애가 시세를 장기적으로 뽑아주면 나머지 그 주변주라고 소위 하는 2등주, 3등주, 5등주, 7등주, 야 이거 날라가네 갑자기 비트맥스. 제가 얘기 들어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막 사는 건가요? 예. 이게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어저께 찐따되고 나서 오늘 날아가는 주식이라고 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굉장히 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톤도 그런 코인류로 또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차원으로 보면 오늘 이제 그 과열권 해소 단계인데 IT센 글로벌도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보면은 사실 지금 갈 자리는 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당연히 과열이죠. 이만큼 올랐으니까 과열이 좀 해소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야 이거 과열 시키려면 또 얼마나 걸릴까 이러는데 그렇게 오래 안 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뭐 실적으로는 뭐 끝내주고, 사실 10,000원 밑에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비트맥스는 제가 어저께 순간적으로 2,750원인가 팔았는데 생각해보면 어저께 2,300원대 못 산 게 다시 아쉽고 오늘 또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결국은 다음 주 되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따 오후에 보시기에는 전 인투셀이 지금보다는 좀 높은 자리에서 끝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단기가 될지 뭐 오늘 해줄지 모르겠지만
4자를 한번 경험은 할 주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곳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음, 사실 오늘만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기회라서 오늘 안 가면 뭐 의미 없잖아 이럴 수가 있는데 인투셀은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4자를 한번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단 말이에요. 예. 자, 그 정도까지 예, 말씀드리고 오늘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와, 제가 출발할 때보다 끝날 때 더 사람이 많아진 경우는 처음이에요. 예. 아까 500분이 안 되셨는데 지금 막 700분까지 늘어났다가 끝날 때 되니까 이제 진짜 밥 먹으러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출발할 때보다 인원이 늘었다. 예, 이게 웬일이냐. 예, 이런 또 반가운 소식과 함께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 3시간 뭐 대체거래소까지 보면 8시까지 하실 분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빨리 그냥 정규장에서 마치시고 예, 주말 편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화이팅하는 예, 5월 이제 마지막 주네요. 다음 주 되면. 예. 자, 다음 주에도 저는 예, 수익 플러스도 그렇고 예, 잘 좀 이끌어 가가지고 다음 주에도 주간 베스트 한번 더 하면 좋겠는데 예,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예, 아유 점심시간에 이 하는 경쟁력 없는 프로야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예, 야 이거 나름대로 알차다. 예, 거기다가 심지어 예, 수익 왕의 첫 순서를 맡은 예,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 오셔가지고 늘 찐팬으로서의 예,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톤도 움직이네요, 진짜로 보니까. 좋아. 자, 찍으면 간다. 예, 그거죠. 네, 좋습니다. 얘기 이제 제 입에서 무슨 종목이 나오는가를 예, 추앙하게 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예, 자,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자, 이따 6시 반에 수익왕 그 프로그램 한번 와주시고요. 네,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맞점 하시러 가시라고 이만 여러분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